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회의에서 김현, 진선미 의원을 특위위원회에서 빼라는 주장만 되풀이해 결국 결렬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일제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폐지를 반대하고 나서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 채널A의 망언으로 중국 내 반항 감정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측이 법원 결정에 따라 어제 오후 편집국을 개방했으나 돌아온 기자들의 신문 제작을 사실상 막아 기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7월 10일 수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회의에서 김현, 진선미 의원을 특위위원회에서 빼라는 주장만 되풀이해 결국 결렬됐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간사회의를 가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처음부터 노력해온 공로자들이자 국정조사가 있게 한 주역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고발됐다는 이유로 제척시켜야 한다면 정청래를 고발한 뒤 정청래 빠져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두 의원과 이철우 정문원 의원을 동급 비교하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정청래 의원이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들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 국조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새누리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자료들이 폭로될까 봐 두려워서 정문원 이철우 의원을 빼면서까지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진선미 의원에 대한 부당하고도 무리한 제척의 주장은 현재로서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인 민주당 김현 의원도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요구하면은 민주당은 다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의원직 그만두라 그러면 민주당의 의원은 응당 그거 따라야 합니까? 어허. 그러면은 저희가 거수기죠. 새누리당이 일제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폐지를 반대하고 나서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늘 KBS 1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관을 없애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내 정보에는 대북, 국제정보 등이 서로 연관돼 있고 우리나라 안보와 존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있다며 때문에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없애버린다면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관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그런 이 국내 정보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제 정보라든지 대북 정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국내 정보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안보와 존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빈대 잡으려고 초과 상관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잘못된 기능들이 행사되고 있었던 것, 또 아니면 기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정비함으로 인해서 그 국정원이 새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정조사 특위에서 자진 사퇴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 개혁은 이미 할 만큼 다 해 제도적으로 더 이상 규제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20여 년간 국정원에 몸담았던 이철우 의원은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많은 개혁을 했다며 많은 반성을 하고 다시 또 개편하고 국회정보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시 기능도 만들고 정치에 관여하면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가중처벌하는 이런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의원의 말입니다. 자세히 들다 보면은
국정원이 과거의 업보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국정원에서 하면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개혁은 할 만큼 해놨습니다. 장치를 할 만큼 해놓았다. 이 더 이상 무슨 국내 파트를 없애라 뭘 하면은 정보기관에서 역할을 못할 정도로 강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딴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국정조사의 의도적 방해 의혹과 함께 여권이 국정원 지키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A의 망언으로 중국 내 반항 감정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중국인이어서 다행이라는 망언을 한 종편 채널A가 중국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 감정이 계속 확산되자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태용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내의 보도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인 본인이 방송에서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했고 해당 언론사도 대표 명의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날 채널A 사장의 사과를 거론했습니다. 조태용 대변인의 말입니다. 중국 국민들이 이러한 사과를 받아들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국민과 중국 국민들은 서로를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가 신속히 채널A에 대한 징계에 나서고 채널A도 윤모 부장에 대한 징계를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채널A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채널A의 망언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상세히 보도되고 일본 언론들도 이를 보도하는 등 국제적으로 급속히 알려지면서 국익을 계속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측이 법원 결정에 따라 어제 오후 편집국을 개방했으나 돌아온 기자들의 신문 제작을 사실상 막아 기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 비대위는 긴급 성명을 통해 취재 기자들의 기사 집배신 접속 권한은 부여됐지만 편집국 기자들이 신문 지면을 만드는 조판 프로그램 사용은 불가능하게 막혀 있었고 사진부 기자들이 사진을 송고하는 시스템도 접속 불가능했다며 즉 기자들이 기사를 쓰더라도 이를 밖에서 재택근무하고 있는 짝퉁신문 제작 10명이 가져가서 데스킹을 보고 이를 토대로 서울경제신문사에 차려져 있는 짝퉁 편집실에서 지면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맞섰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지사 측은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홍 지사 측은 불출석의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시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프로 절반 재탕의 부실한 방송을 한 종편 4사에 내려진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본방송 정운현 이사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숱한 특혜 논란 속에 지난 2011년 12월 출범한 종합편성 채널, 즉 종편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청률 경쟁을 위해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내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으며 지난 5월에는 북한군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참가했다는 보도를 여과 없이 내보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채널 A의 경우 최근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망언을 해 또다시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편 방통위가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와 보도 전문 채널 뉴스와의 2012년도 사업계획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프로그램의 절반을 재방송으로 채우고 콘텐츠 투자 금액도 애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실한 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4개 종편과 보도 채널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또 종편 4사와 보도 전문 채널인 뉴스와이가 공적 책임을 위한 별도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 자체 제작과 외주 제작, 구매를 통해 총 3,453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종편 4사는 그 어느 약속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편 4사의 재방송 비율은 애초 계획보다 모두 높았고 평균 5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방송 비율을 5.6%로 하겠다고 한 JTBC의 지난해 재방송 비율은 58.99%에 달했으며 JTBC는 56.2%, 채널A는 56.1% 등 당초 계획서의 2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방송 편성에서 보도 편향은 두드러졌는데요. 이는 제작비 절감을 위해 수준 낮은 시사 보도 프로를 늘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종편 출범 당시 일자리 12,000개 창출,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콘텐츠 시장의 세계 경쟁력 증진 등 3대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중에서 한 가지도 지킨 것이 없다며 오히려 종편이 심각한 규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상황은 참담한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를 2013년도 종편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통위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 황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됐고 신문을 맡은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각종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신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비밀 SNS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기성용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전 협회 부회장단과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기성용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기성용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적과 국가대표팀에 대한 공헌과 그의 업적을 고려해 협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8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